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장안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A 확률, B 확률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 부분들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등호공 법칙 이런 내용 좀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1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1 빼기 교집합 확률은 이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요. 열심히 이제 둘을 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뭐 독립에 대한 그런 정보가 되니까 뭐 곱하기 해서 1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러면 15분의 1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알아야 될 뭐 정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좀 처리된다는 사실들.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 내용 확실하게 학습된지 점검하는 문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또 가르쳐줬죠. 이때 이제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갈 때 분산은 이제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뭐 제곱의 평균 이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렇게 처리되면 뭐 18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뭐 NPQ 이런 형태가 되죠. 평균을 구하면 18 곱하기 3분의 1이 이제 되겠고 NP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도 뭐 제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 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그럼 3, 6,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6의 제곱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36에다가 뭐 4를 좀 더하는 형태니까 정답은 또 4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NP 분산을 구하게 되면 NPQ 이렇게 되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라고 좀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이상을 맞추면 통과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정답률이 50%인 학생이 이 시험을 통과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또 이건 한 번에 세제곱 써도 되죠. 그럼 세 문제 중에서 세 문제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도 이제 이론을 확실하게 하려면 제곱에다가 한 문제를 실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의 세제곱 공통인 상태에서 여기가 뭐 3이 계산되겠고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뭐 8분의 4 해주면 이제 2분의 1인데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어이쿠 그래도 뭐 절반 정도는 좀 통과를 하는군요. 정답률 50%인데도 되겠죠. 아주 좀 재미난 형태의 문제. 뭐 이거는 이제 뭐 독립시행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게 좀 처리 가능하니까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됐죠? 이항 정리해서 배운 그런 이론들 형태로 해서 확률이 계산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학급이 1차 지필평가 수학 점수는 평균 45, 분산이 4인 정비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죠. 평균이 45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뽑은 한 명이 점수가 41점 그 다음에 47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거에 있을 이하일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식을 쓰게 되게 되면 x라는 변수가 41보다 크거나 같고 47보다 작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해가려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죠. 표준 편차가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 2가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2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x 41에서 평균 45를 빼는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때는 플러스 2 해서 계산했으면 되겠습니다. z값이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된다는 이거 사실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1일 때의 값하고 마이너스 2일 때의 값,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하게 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8, 1, 8 이렇게 되는가요?
됐습니까? 818 거꾸로 가면서 계산해야 되군요. 자,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일단은 뭐 정규 분포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좀 주어진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하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 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메모를 좀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 있게 좀 진행된다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수식으로 가서 표시해서 연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가 뭐 가장 기본적인 연산 절차니까요. 표준화식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게 n인 부분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기대값 이렇게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m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뭐든지 16입니다. 이런데 이 부분이 뭐 4분의 1 되어 있으니까요. n이라는 것은 이제 가볍게 64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들은 뭐 64분의 이제 시그마 제곱 이 계산 결과가 16분의 1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시그마 제곱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시그마 값은 그러면 이제 2입니다라고 해서 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러니까 뭐 공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해서 본다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앞에 기대값의 표본 평균의 기대값 부분들은 모평균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가 제곱이 된다. 이런 정보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kx의 분산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k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분산까지 구하려면 연산을 좀 많이 해야 되네요. 중간에 또 미지수도 하나가 있는데요. 12분의 처리해주면 확률들이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12분의 2가 되겠고 12분의 3이 되겠고 12분의 1을 처리해주면 요거가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여기 이제 2분의 1이군요. 그럼 여기 뭐 12분의 6 해서 확률들은 미리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값 구해가는 건 아니죠. A값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평균부터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평균은 12분의 변수하고 확률을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여기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은 2, 3은 6, 3, 6, 18, 그 다음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0에다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12분의 30 이렇게 처리해서 평균을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6, 2, 12, 6, 5, 30 이렇게 처리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제곱의 평균을 또 구해야 되겠죠? 12분의 변수는 제곱해도 1이고 1에다가 2 곱하면 2 되겠고 4에다가 32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9에다가 5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 다음에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에 70이 되겠고 그 다음에 84가 되는 건가요? 84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2, 12 되겠고 6, 1은 6에다가 6, 4, 24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7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요. 분산을 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분산이 자연수가 된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 7 빼기 평균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4분의 47이 28에서 25를 좀 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해서 분산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바리언스 kx 이렇게 좀 처리 구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k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4분의 3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뭐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밑에 뭐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당연히 뭐 2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온 상태에서 뭐 분산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좀 당연히 뭐 아이쿠 이런 과정 거쳐서 분산까지 가야 되는 이런 긴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산 미스 안 하려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연습량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확률 분포표 모양으로 보게 되게 되면 변수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부터 2에서부터 쭉 거쳐서 10까지 되겠고, 이때 뭐 x일 때의 변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a분의 x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a분의 1에서부터 a분의 10까지 쫙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확률의 총 합 부분들이 당연히 좀 1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뭐 a분의 1 공통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에서부터 쭉 10까지 좀 더하게 되는 거니까 a분의 55 이런 부분들이 뭐 1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이 55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기대값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에다가 기대값을 곱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분의 1에다가 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해서 쭉 해서 10제곱까지 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10, 11, 21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셨죠? 이때 이제 여기가 좀 7이 되겠고 요게 또 2가 남아서 이를 약분하면 이제 5 되는데 요 부분 이제 55가 돼 가지고 A랑 좀 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기대값은 7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표 구성에 관한 그러니까 뭐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산화하는 변수의 확률 질량함수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표를 좀 당연히 떠올리겠고 그렇게 되면 좀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기대값 구해가는 이런 절차 우리가 이제 미산확률 분포에서 알아야 될 그런 기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을 조금 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B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쿠, 이건 또 뭔가요? 조건방열 대식이 되는데요. 주어진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들 더하기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처리된 식이니까요. 그럼 이건 뭐죠? 그럼 A 교집합 B 확률 공통으로 끄집어내게 되게 되면 P B분의 1 더하기 P A분의 1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들식. 근데 뭐 A 확률, B 확률 가르쳐줬으니까요. 이런 식을 좀 쓰게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 더하기 3, 역수돼서 이렇게 처리되겠죠? A 교집합 B 확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분의 5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A 교집합 B 확률 자연스럽게 6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 이제 6분의 1이다 라고 된 내용 맞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되느냐? 독립을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교집합의 확률은 이제 각각 두 개의 확률을 좀 곱하기 한 결과입니까? 물어봤는데요. 6분의 1 열심히 구했고 각각의 확률들이 지금 2분의 1, 3분의 1 주어져 있는 거니까 곱하기 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독립입니다 라는 내용,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은요, 둘이 독립이면 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다 독립이죠. 이런 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론 정리해서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증명 문제가 나오면 뭐 증명하겠는데 평상시에 문제 풀이할 때는 A, B 둘 사이 관계가 독립이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집합들이 뭐 A 여집합, B 여집합, 뭐 A의 B의 여집합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독립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디귿은 뭐 가볍게 이론 정리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부분들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식을 쓰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전반적인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할 때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사건은 A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사건은 그러면 3, 6, 9에서부터 18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A 확률은 그러면 20분의 3, 6, 18이니까 10분의 3에서 A 확률까지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행에서 나오는 B 사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서로 독립입니다. 감사합니다. 돼 있고요. 합집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집합이 원소 개수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합집합의 확률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럼 A 확률에다가 B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야 되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 독립이다라고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13개니까 20분의 13 처리 되겠고 여기는 10분의 3이 되겠고 20분의 6을 쓸까 그랬나요? B 확률 모르니까 X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10분의 3 X 가면 되겠죠. 독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죠? 이 부분 좀 P 곱하기 PB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분의 13에서 6을 빼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10분의 7 X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이 그럼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확률이 그러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B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20개의 원소에서 지금 꺼내는 그런 얘기니까 확률이 2분의 1 되려면 몇 개가 되겠습니다. 10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주어진 조건에서 뭐 독립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좀 당황하지 말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뭐 PA 곱하기 PB 이런 처리가 된 거죠.
해서 간단한 연산 부분만 대입해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뭐 자신감 있게 쭉쭉 진행하면 되겠고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뭐 이렇게 뭐 합의 법칙을 써라 이런 뭐 힌트가 주어진 거로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하트카드 6장, 스페이드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분위기를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이런 걸 좀 4번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스페이드 카드가 적어도 한 번 나온다. 적어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죠.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사건이라면 이제 적어도 한 번 나온다는 얘기는 스페이드 카드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럼 1빼기 뭐든지 하트 카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하트 카드가 나올 확률은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4번 연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제곱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뭐 4 컨비네이션 4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1 빼기 81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1분의 5에다가 7에서 빼니까 6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적어도 이렇게 된 부분들이 여사건의 뭐 대표적인 그런 요소니까 잊지 말고 여사건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이 적힌 공이 1개, 3이 적힌 공이 1개, 5가 적힌 공이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좀 2번 반복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1, 3, 5가 되겠고 개수가 1개, n개 이렇게 됐으면 전체가 이제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죠. 이때 확률은 한 1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이렇게 되면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합이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곳에서 2번 반복해가지고 표본평균 x바를 좀 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x바를 좀 구하게 되면 1, 3, 5 이렇게 되겠고 1, 3, 5 해서 이제 표본평균을 좀 구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표본평균을 구해가는데 이때 이제 4일 때 확률 구해라. 그럼 이제 3하고 5 그럴 때 이때가 좀 4가 되는 거죠. 3과 5를 꺼낼 때 이때의 확률들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들이 9분의 2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3이 나오고 5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의 확률들이죠.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1하고 n 플러스 2분의 n을 이제 곱하기 n 부분들이 좀 4가 나올 부분들인데요. 이게 좀 2번 되겠죠. 2군데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뭐 9분의 2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좀 소거하겠고요. 그럼 이제 n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꼴 9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제곱 플러스 4n에 마이너스 5n 플러스 4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n 값이 1하고 4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n이 또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n은 얼마?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끄집어내서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습해가는 그 절차상에서 이제 우리가 풀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데 일단은 뭐 모집단 형태가 되겠고 표본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만들 때 이렇게 이제 135 나가지고 표본 평균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4 나오는 경우도 3하고 5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흐름이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어떤 절차에서 만들어가는지 그 흐름만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게 지금 흐름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좀 황당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 끄집어내서 표본 평균 만들어 갈 때 어떤 절차를 좀 거쳐가는지 학습을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1, x2 확률 밀도 함수 fg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아이고 f라는 부분들은 아이고 이 부분들 원래 2 더하기 x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x 플러스 2 써놨네요.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쓰려고 그런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2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x만큼 간 이때 나오는 함수 값이 좀 서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에 대해서 바로 뭐다? x는 2 대칭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뭐 확률 밀도 함수에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평균이 2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분포 모양 이렇게 그려갔을 때 2에 대해서 이제 대칭되는 그런 모양대로 그려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G라는 부분들은 F를 좀 평행이동했으니까요. 와, 이건 뭐 평행이동에 좀 그대로 좀 옮겨간 거죠. 옮겨가서 이제 그럼 이제 O 부분에서 이제 평균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x1 부분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이다 라는 얘기면 그냥 여기다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요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이제 3부터 7까지 물어봤는데 평균이 5가 되는데 3부터 7까지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물어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거죠. 평균에서부터 2만큼씩 간격 떨어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확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의 확률들이 3분의 1 조전인데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대칭 구조까지 포함해서 2배 되는 거니까 6분의 2니까 정답 3분의 1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속 확률 변수, 즉 뭐 정규분포 들어가는 뭐 정규분포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대칭 구조라는 부분들 확실하게 이해해서 평균 부분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평행이동된 함수 그래프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 모양 이해하기, 그 다음에 역시 또 뭐 대칭 구조의 개념이 되는 거죠.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 똑같은 그래프 평행이동한 거니까 똑같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확률이 어떻게 되겠다. 큰 틀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장완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평균 표준편차 가르쳐준 정규분포를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좀 추출해서 모평을 좀 추정하려고 합니다. 95% 열심히 이제 실내 구간 좀 구했군요. 네,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좀 추정한 문제가 되게 되면 모평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에 좀 대체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구간 열심히 구해서 b-에 했는데요. 오른쪽 값에서 이제 왼쪽 값을 빼게 되면 b-의 이런 부분들이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들이 0.56 시그마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배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6 되겠고, 시그마는 좀 약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0.56 처리해서 루트 n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지금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 곱하기 196 처리해 주겠고, 56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산이 좀 잘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약분을 좀 해가면서 쓸까요? 그러면은 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8 이렇게 처리되는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7로 또 약분이 되죠. 4, 7이 28 되겠고, 2, 7이 14에다가 그럼 56 되는 거니까 7, 8이 56 처리되겠고, 그럼 또 다 됐습니다. 이건 7에서 이제 계산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n 알아보는데 뭐 n을 좀 최소값 구하려고 하는데 제곱하면 뭐 49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실내 구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식을 쓰고요. 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해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 형태대로 대체해가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인 거니까 뭐 실내 구간 나오게 되면요, 자신감 있게 실내 구간 딱 쓰고 문제에 맞춰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3보다 작을 확률, a보다 큰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보게 되면 10 곱하기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겠다 이런 뜻인데, 뭐 13보다 작을 이렇게 되면 대칭 구조 모양이 되게 되니까 이쪽 a 되는 이런 부분이죠. 13보다 작을 확률. 그 다음에 그러면 a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됐으니까 뭐 대칭 구조로 돼야 되니까 뭐 a 값은 금방 7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요게 조금 살짝 좀 문제가 되네요. 30 콤비네이션 이게 n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얘기면 3분의 1의 n제곱에다가 3분의 2에다가 30-n제곱 이렇게 처리된 이 확률들인데, 그 다음은 또 25분의 11을 또 곱하기 하겠고, n 플러스 1 확률이면 30에서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3분의 1에 n 플러스 1 제곱 되겠고, 여기는 뭐 3분의 2에서 그러면 29-n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형태. 자, 이거 계산을 좀 현명히 좀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약분을 좀 통해서요, 이쪽에는 3분의 1 이렇게 남고 이쪽은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3분의 1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으로 처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와, 이 부분도 이거 난리가 났죠. 팩토리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n 팩토리얼에 30-n 팩토리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3분의 2 되는데 이것도 마저 하나 또 약분하죠. 뭐 그러면 2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25분의 12 처리되겠고, 여기가 이제 30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29-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시 또 30 팩토리얼 약분, 여기 또 이렇게 약분해서 n 플러스 1, 여기 또 약분해서 30-n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여기 또 약분돼서 여기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나머지 식을 일단 한번 쓰게 되면 30-n분의 1을 떼 있는 것 같고, 여기는 25분의 6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25에 n 플러스 이렇게 곱하기 n 부분에다 6에다가 30-n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25n 플러스 25가 되겠고, 180인가요? 이거 진짜 커지는데. 이항식해서 31n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25를 빼는 거니까 15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n 값이 355 되는 거니까 n 값 5입니다 라고 해서 n 값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a하고 n하고 더하기랑 5하고 7 더하겠으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써가는 건데, 이게 좀 겁주는 요소가 많은 거군요. 그죠? 맨 처음에 뭐 이게 대칭 구조에서 7 찾아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관계 이런 것들 이해하는 거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처리되는데요. 와, 요게 이제 문제죠. 요게 n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n 플러스에서 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형태에서 확률 표현해가는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이거 계산할 때 일단은 뭐 이렇게 지수되는 부분들은 또 좀 복잡하지만 제가 깔끔 처리해서 좀 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문제가 없는데요.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죠. 궁극적으로 이걸 좀 팩토리얼 이용해서 지금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게 좀 쓸 수 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약분을 좀 통해서 이제 계산한다는 사실. 팩토리얼 부분들은 뭐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통적인 요소들을 약분해가지고 식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써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좀 평상시에 우리가 좀 많이 다루지 않는 연산이라서 잘 처리가 좀 잘 안 될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평상시에 이번 기회 이런 걸 통해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팩토리얼 부분들도 연산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9번인 경기 중에서 5번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A팀이 이길 확률 있고요. 4번 경기 중에서 A팀이 2번 이겼다는 얘기는 2승 2패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종 우승할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3승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연속해서 3번 뭐 승리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3번 경기 중에서 2번 이기고 1번 진 다음에 또 3승해서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럼 4번 경기 중에서 2승 2패를 한 다음에 또 승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B팀이 이제 승리를 더 많이 해서 이제 5승 챙겨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큰 틀에서 좀 3가지 경우가 되겠고요.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첫 번째는 그냥 뭐 3 컴비네이션 3인데 그냥 곧바로 써도 되겠죠. 세제곱 처리되면 되겠고요. 다음은 뭐 3게임 중에서 2게임을 이겨야 됩니다. 3분의 1 제곱에 3분의 2 여기 이제 한 번은 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번 중에서 2번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 제곱,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27분의 1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게 곱하기 3 되니까 이렇게 3 하나 이렇게 좀 약분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 27분의 1에다가 여기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와, 여기는 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6 곱하기가 되잖아요. 6 곱하기면은 이게 지금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을 하나 좀 이렇게 또 소거를 하죠, 뭐. 이렇게 되면 3의 대제곱 81이 되겠고, 여긴 또 2가 있겠고, 또 여기에 4가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8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체 81로 가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 23에서 그냥 곱하면 되죠. 3, 3은 9 이렇게 처리해주고 8 이렇게 처리해서 81분의 17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1분의 17.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역시 지금 2승 2패 된 상태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이 적다 보니까 우승 확률도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흐름 틀에서 맨 처음에 언제 승리하는지 이렇게 모양 틀을 좀 거쳐가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 일단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2승 1패 후에 이제 승리하고 2승 2패 이후에 승리하고 이렇게 좀 절차 밟아가는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무난한 풀이가 좀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죠? 먼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 철저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 x1, x2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들이 또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확률 빅도 함수는 fx, gx 이렇게 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좀 평균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요. 그럼 이거는 뭐
정보가 어떤 내용이 나와도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일단은 뭐 평균을 뭐 비슷하게 그리더라도 fx 그렸다고 했을 때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의 자료가 좀 이렇게 좀 적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뭐 f의 g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fx가 gx보다 이제 항상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건 뭐 평균 주변에서는 뭐 fx가 좀 크겠지만 나머지 부분 gx가 큰 거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x1 변수들인데 a-3부터 a까지고 a부터 a 플러스 3까지 간격은 똑같이 3인데 확률이 더 크다 이런 얘기라면 니은풀이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평균이 지금 m만 이렇게 좀 돼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평균 주변이 좀 정균풀하면 이제 평균 주변에 확률이 좀 많은 거니까 이곳에 이제 a부터 a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처리되고 있고 a-3부터 해서 똑같은 간격을 좀 이렇게 3을 유지해 갔을 때 평균 주변에 좀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좀 처리되도록 a를 좀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A 값이 평균을 좀 넘어간 부분이 되게 되면 A-3 부분이 평균 주변이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럼 A하고 M 비교해 가게 되면 당연히 M안이 좀 더 큰 이런 형태 니은 좀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시그마 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제 평균이 좀 이거 아니 그래프 모양이 좀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무엇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냐면 이것을 물어보게 되면요 그래프 모양 똑같은데 M한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A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간격이 이제 A 차이가 나는 이런 간격이 되는 거죠. A 차이가 나는 이런 간격만큼의 확률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똑같은 모양에서 M2 되어 있는데 여기 차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B 값이 더 큰 거니까 이 간격 자체가 더 멀어진 거죠. B 간격 차이만큼 되게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A 있고 그거보다 간격이 더 이렇게 커져가는 형태 됐습니까? 간격 A 부분 그거보다 더 커져가는 간격만큼의 B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확률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크다라는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표준화 과정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시그마 x-xm x-m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요 차이 자체가 a다 b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시그마 값이 또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z값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걸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보다 좀 값을 지금 문제 자체가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약간 좀 그럴싸하게 쓰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x1-m 있고 a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뭐 z 값의 뭐 절대값 자체가 뭐 시그마 값이 똑같은데 시그마 분의 a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시그마 분의 a 이렇게 처리 되겠고 다음 부분들은 또 이제 또 z 값을 또 열심히 좀 고쳐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시그마 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확률들은 좀 비교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값이 더 큰 거니까 B 값이 더 크다 이렇게 돼서 맞는 이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항상 뭐 정기분포 모양을 그려서 의미 파악을 좀 한 다음에 풀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수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수식의 의미들을 정기분포 모양을 그려가면서 해결해가면 좀 더 확실하게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표준 편초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V가 N인 표본을 좀 추출을 하겠습니다. 추출해가지고 추정한 모평균 99% 신뢰 구간 길이 나왔죠. 역시 추정한 부분들은 우리가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잘 알아가면 되겠죠. 근데 뭐 값들이 딱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추정한 이번에 95%에 대한 자연수계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b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좀 계산하기 좀 수월합니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99%일 때는요.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9%가 요거 2배 들어가니까 2 곱하기 2.58 이렇게 써야 되겠고 아이고 점이 중간에 들어가면 2 곱하기 같아 보이는데 2.5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15.8에서 64.1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6에다가 1에다가 점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다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5.16이 되는 건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5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10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뭐 9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바는 좀 잘 모르고요. 우리가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좀 구해가야 되는데 z 값이 지금 계산할 때 이제 1.96을 좀 쓰겠고 1.96에다가 이 부분들이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19.6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정했을 때 이 x바를 중심으로 해서 19.6한 값 왼쪽으로 해서 또 다시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된 x바 마이너스 19.6 이런 값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개 값 사이 x바 더하기. 자, 이런 형태가 되어가는 거니까 요 안에 지금 문제가 좀 뭐냐면 자연수가 좀 몇 개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x바 이거 한 개의 값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서 19.6이니까 19개, 그 다음에 또 좌측으로 가면서 또 19개 이렇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x바가 또 이제 자연수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값 64하고 150, 115, 64.2, 그 다음에 115.8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0에다가 그 다음에 또 0에다가 또 하나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280 이렇게 처리되는 거 140이었죠. 이 부분들이 이제 140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 됐습니까? 원래 이제 뭐 오른쪽 값하고 왼쪽 값을 뭐 더하게 하게 되면 이제 두 배의 x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바가 140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140에다가 오른쪽으로 또 19개 왼쪽으로 19개 이렇게 됐으니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38에 39 자연수 계산 39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38개라고 답하는 거라서 뭐지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표준평균 x바 자체도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주어진 실내 구간 부분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잘 차려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되셨죠? 뭐 역시 약간 좀 변형이 돼 있지만 큰 흐름틀에 좀 살펴본다면 실내 구간과 관련된 얘기는 이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들을 좀 정확히 좀 잘 쓰고 나서 보게 되면 주어진 값 돼 있으니까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관계식 됐죠? 차를 이용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개의 또 합을 통해서 x 바가 또 얼마인지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가는 거니까 실내 구간식 자체를 일단 좀 잘 기억하고 문제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때 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소수의 문제가 되겠고요. 파란 공, 흰 공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광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낸 공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있고요. 꺼낸 공은 다시 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x, p, x 처리해 가면 되겠죠. 일단은 뭐 한 방에 딱 꺼내집어내면 되겠습니다. 흰 공을 꺼내는 거니까 5개 중에서 2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꺼낸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제 파란 공을 꺼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파란 공이 3이 되겠고 공이 4개로 바뀌었고 흰 공을 꺼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약분하니까 2가 되겠고 그럼 저 10분의 3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꺼낼 수도 있나요? 그럼 이제 5분의 파란 공, 4분의 파란 공,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드디어 이제 흰 공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 약분해서 또 이렇게 2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뭐 10분의 2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약분해서 5분의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꺼낸다라고 처리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네 번째까지는 되겠죠. 흰 공이 2개 있으니까 합은 또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거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계산 안 하고 그냥 10분의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에다가 8은 뭐 10분의 1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확실하게 이 부분들은 나중에 5분의 1로 좀 고쳐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평균 분산을 구하려면 저는요 이걸 오히려 10분의 좀 4로 고쳐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pectation x 이렇게 구하게 되면 10분의 처리해 주겠고 1에다가 4 곱하기 해 주겠고 그 다음에 2, 3은 6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2, 3은 또 6 이렇게 처리되고 4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이 20되니까 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또 10분의 위엔 1에다가 4 곱하기 해서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4에다가 3 곱해서 4, 3, 12가 되겠고 9에다가 18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이건 또 얼마인가요? 여기가 30에다가 여기가 또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50이 돼서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분산을 구한다는 얘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이 제곱을 빼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5에서 4를 빼서
분산은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평균 2, 분산 1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뭐 이게 좀 이렇게 확률 구해가는 이제 표 만드는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되죠. 표 만드는 부분들이 신경 쓴다면 그 다음에는 뭐 평균 분산, 당연히 우리가 익혀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산 확률 분포를 할 때 표 만들어 평균 분산 구하기 가장 기본에 해당하면서 핵심적인 요소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은 1.5g, 표준 편차가 0.2g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한다 이런 얘기는 야 이런 표본을 좀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무게가 144g 이렇게 되는데 100개 무게니까요. 요 한 개의 무게는 1.44g 이렇게 되는 거죠. 불량품을 판정한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평균이 이제 1.5g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X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44g 이하가 되게 되면 불량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바 자체가 1.44g 이하의 확률들 이런 부분을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면 이제 100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10분의 0.2 부분이 되겠고, 와, 그럼 또 이제 이게 지금 1.44가 되는 거니까 이걸로 1.5에서 빼야 되는 거죠. 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쓰겠고 0.06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확률이라면 Z값 자체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0.2분의 0.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3까지 확률이 0.498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0.5 빼기 0.4987 이렇게 계산해 두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0.000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 아이고 13이 되는군요. 아이고 이런 산수를 0.0013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00만 개를 상자에 포장한다는 얘기는 뭐 100개를 한 개에 포장하는 거니까요. 만 개의 포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니까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량품일 박스의 확률이 0. 그럼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건가요? 둘 셋 넷 분의 13 이런 형태의 이항분포가 되겠죠. 확률 자체를 0.0013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이런 박스를 이제 만 개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 되니까 이때 이제 박스 개수는 이제 둘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둘을 좀 더 곱하게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3박스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1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이제 표현들을 좀 숨긴 그런 곳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문제 자체에서 맨 처음에 좀 뭐 1.5에 요건 뭐 기본 가르쳐 주는 항목인데 100개를 포장합니다. 요게 이제 뭐 100개인 표본을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무게 전체가 됐으니까 표본 평균을 가려면 100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런 표현들 좀 나누는 이런 표현들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X바에서 이런 부분을 구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 부분들 확실하게 좀 구해야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z값 구해가는 사실이라는 사실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모집단하고 표본 관계에서 특히 이제 표본 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 자체가 바뀌어가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부분들 다시 또 이항분포 처리해가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확인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작은 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이 적힌 카드가 2장, 2가 적힌 카드가 3장, 3이 적힌 카드가 1장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끌어서 수만큼 공을 받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6번 반복하겠다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은 뭐 거듭적으로 나타나도 되겠다. 계산이 좀 불편한가요?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받은 공 개수가 총 13개다 이런 얘기인데 1이 적힌 카드가 몇 번 나오냐 2가 적힌 카드가 몇 번 나오냐니까 뭐 이렇게 좀 3개 카드 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이 6번 돼야 되겠고 공 받은 개수는 X개에다가 여기는 2Y에다가 3Z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13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는 최소한 한 장씩은 좀 꺼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한 장씩을 또 주게 되면 뭐 아래쪽 부분들이 중요한 식인데 한 장씩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3z 프라임에서 그러면 6을 빼는 거니까 7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프라임 부분들은 이제 0부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고, 그럼 이제 또 이제까지 뭐 3 좀 남는 부분들에서 3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곳이 2에다가 1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에 3에서 7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이 0인 상태에서는 안 만들어지죠. 3 되는 거니까. 그럼 z 값이 2로 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6이 되는 거니까 1, 0,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x, y, z 이 부분들이 한 번, 이게 좀 그러면 두 번 이렇게 있을까? 세 번이 들어간가요? 한 번, 세 번, 두 번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아래쪽은 두 번, 한 번, 세 번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확률들은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률들은 두 개, 세 개, 6분의 2, 3, 1 되겠죠? 6분의 2, 3, 1 이렇게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되겠고, 6분의 2가 한 번에다가 6분의 3이 세 번에다가 6분의 이걸로 1이 두 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분들은 역시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6분의 2가 두 번에다가 6분의 3이 한 번에다가 6분의 1이 세 번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산수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와, 그러면 6이 지금 일단 분모가 6에 6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써놓고 계산들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3팩토리얼 지우면 6, 5, 4 남고 또 2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6 곱하기 10 일단 쓸까요?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 곱하기 3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6 곱하기 10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2제곱에다가 2제곱이 가운데가 여기 3이었죠. 4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6이 한 번에다가 6이 또 두 번 좀 지워지죠. 그러면 이제 9 만들어 놓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6이 또 두 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남아있고, 그러면 6의 4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좀 그럼 90이 들어간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 이렇게 남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6의 4제곱에 1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오호, 그럼 또 2가 한 번 더 소거가 돼야 되는데, 이걸 소거를 할까요? 3 곱하기 6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55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아까 뭐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걸 뭐 계산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에서 맨 처음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좀 결정해가는 과정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6번 시행했다. 나온 각각 횟수들을 이제 XYZ라고 해서 6번. 그 다음에 공이 이제 13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 이제 공 받은 개수를 계속 처리해야 되겠고, 그걸 좀 확인해서 이제 어떻게 받는지를 나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들이 나열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같은 문자 나열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때 확률들 처리되겠고, 확률들. 됐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학습 좀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논술형 세 번째 장고 마지막 시험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부분 문제를 좀 풀이를 좀 같이 해보니까 각각 단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이론들이 골고루 좀 잘 담겨있는 그런 시험 문제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